자, 라운드 2 주제 맞수 동맹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00 종목 중에서 가장 주간 단위로 상승률이 높을 종목을 각각 한 종목씩 집어내는 그런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주 거 좀 보고 이번 주 어떤 종목들이 선정이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진홍 형님 읽으시죠. 네, 지난주에는 화요일 팀이 1위를 했네요. 화요일 팀에 있어서 박한샘 전문가님이 그 코스피 200에 있어서는 후성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두셨고요. 또 코스닥에 있어서는 최창준 전문가님이 리홈쿠첸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두셨습니다. 네, 그 외에 월요일 팀과 저희 팀과 목요일 팀은 뭐 그냥 그랬네요. 예. 자, 이번 주에도 아마 주제가 똑같죠? 예. 똑같은 것 같은데, 자, 이번 주 그러면 각 팀별로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좀 보고 저희들 종목 좀 체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명진홍 의원님 불러주시죠. 예, 이번 주 그 월요일 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에 있어서는 카프로와 삼성증권을, 그리고 코스닥에 있어서는 태움과 컴투스를 많이 오를 종목으로 꼽았고요. 화요일 팀에 있어서는 코스피에서는 삼성중공업과 후성, 그리고 코스닥에 있어서는 휴메딕스와 차바이오텍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요일 팀에 있어서는 그 코스피에서는 LS와 SKC를, 그리고 코스닥에 있어서는 유진테크와 다음 카카오를 꼽았고요. 그 목요일 팀에 있어서는 코스피에 있어서는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조선주 두 종목을, 그리고 코스닥에 있어서는 메디포스트와 휴메딕스를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이 오를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이번 주 특징은 보니까 코스피는 조선주가 좀 많이 올라와 있네요. 예. 나머지는 뭐 중복된 거는 없는 것 같고, 증권주도 지난주에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었는데 증권주 한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자, 우리 명진홍 형님이 올려오는 종목 좀 브리핑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그 거래소에 있어서는 LS를 지금 올렸는데요. LS에 있어서 지금 보면 LS도 상당히 지금 소외돼 있는 지금 단계죠. 벌써 한 3개월 이상 주가가 상당히 좀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는데, 최근 그 시장 트렌드를 보면은 그야말로 주도주 작년도 10월달 이후로 그래도 상승률이 한 70%, 100% 이상 나온 그 주도주가 계속 또 이 어느 정도 매출 또 눌리는 척하다가 기습적으로 또 급등이 나오고 하는 주도주 중심과, 또 반면에는 또 낙폭 속에서 돌아 나오는 유형들도 상당히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번 주에 본다면은 뭐 어제 우리은행을 필두로 은행주가 또 낙폭에서 반짝 급등이 나오고, 오늘은 그 제일모직과 삼성 SDS가 밑에서 반짝 급등이 나오는데요. LS 같은 경우에는 후자 쪽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죠. 오히려 눌려 있다가 좀 기습적인 수급으로 반짝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유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종목에 있어서는 좀 해저 케이블, 역시 전선 회사다 보니까 이 해저 케이블이나 초고압 케이블, 그리고 초전도 케이블 등 상당히 좀 영업이익률 마진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제품군에 있어서 좀 경쟁력에 있어 상당히 좀 우위에 있는 게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 뭐 이번 달, 지난달 이후로 이 AIIB에 대한 그 또 관심이 상당히 증대가 되고 있고, 또 AIIB의 효과가 상당히 중기적으로 우리나라 있어서도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건데요. 이 LS도 이제 뭐 전선 만드는 회사, 특히 뭐 해저 케이블이나 고압 케이블 이런 것들 중심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사업 기반 확장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좀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치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종목에 있어서 매수가는 뭐 어제 시초가가 되겠고요. 목표가에 있어서는 64,000원 정도, 손절가는 51,000원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코스닥 쪽이 되겠죠. 코스닥 쪽에 있어서도 좀 유형은 좀 후자 쪽이 되겠죠. 밑에서 눌려 있다가 좀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종목으로 유진테크 지금 보겠는데요. 유진테크도 최근 한 2, 3개월 정도 계속 좀 저점부에서 작은 등락만 보이고 있는 그런 지금 양상들이 되겠는데, 이번 2분기 기점으로는 좀 미세 공정 투자, 그리고 신규 FAB 투자 관련해 갖고 상당히 좀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의미 있게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지금 전망과 분석들이 상당히 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2분기에 있어서의 매출액은 393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05억 정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뉴진테크의 뭐 시가총액에 비추어 봤을 때 현재 좀 이런 턴어라운딩 효과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요인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이 종목에 있어서의 목표가는 19,900원 정도를 잡아봤고요. 손절가는 13,300원 정도 잡아봤습니다. 예, 저는 코스피 쪽에 SKC를 좀 골라봤는데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유가 하락이 또 수혜주고 최근에 주력 제품 가격 자체가 상대적으로 수급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실적 자체도 괜찮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4년 만에 분기 단위 최대 실적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올해 연간으로도 영업이익 자체가 작년보다 한 63% 정도 증가한 2,400억 정도가 전개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로드 인수라든가 또 반도체 소재 산업 진출에 따른 또 성장성도 좀 부각이 좀 될 것 같아가지고 실적주로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뭐 종목으로 좀 골라봤습니다. 탄력적인 성장보다는 실적주니까 최근 주가가 올라왔을 때 꾸준하게 좀 상승하지 않겠는가. 매수 가격은 어제 뭐 시초가로 체결이 좀 됐고 목표 가격은 42,000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36,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종목에서는 다음 카카오라는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 종목도 제가 매매를 해본 적이 없는 종목인데 좀 워낙 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단기 매매 관점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그것도 종목인 것 같아가지고 기술적으로 바닥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은 1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실적이 조금 부진할 거는 전망에다가 또 최근에 합병 이후에 성장성이 많이 부항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성장성에 대한 약간 우려감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18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으니까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미 기술적으로 바닥에 시그널이 보였던 것 같고 성장성 부분 자체는 뭐 핀테크 시장이라든가 그래도 어떤 단기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10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뭐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단기 매매 관점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다음 카카오를 종목을 꼽아봤고요. 매수 가격은 어제 시초가로 결정이 됐고 어제 상승했다 오늘 약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이 종목은 기대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거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강연에 나가서 물어보면 17, 8만 원 정도 물렸던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게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13, 4만 원, 4, 5만 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 되지 않겠는가. 목표 가격은 낙폭가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는 13만 2천 원,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최근에 저점 라인 근처인 10만 2천 원 정도를 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낙폭가대 종목으로 다음 카카오라는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자, 마수 동맹까지 진행을 했네요. 자, 미국 시장 좀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대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예상을 상회한 데 따른 안도감 속에 개장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입니다.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인텔의 지난 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가 증가하면서 증시의 전망에 부합한 실적을 내놓으며 현재 2%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관련 업종과 IT 업종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을 비롯해 미국 2위의 은행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대형 항공사인 델타 항공 등도 모두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개장초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증시의 예상대로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는데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환율이 정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 중 ECB 조치에 반대하는 한 시위자가 기자회견장에 난입해 방해하는 사태가 벌어져 잠시 회견이 중단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주요 종목들을 보면 유럽연합 EU는 인터넷 업체 구글이 유럽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사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공식 제소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뉴스로 구글의 주가가 0.8%의 악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미 사업부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화장품 업체 에이번 프로덕트가 1.5%의 악세를 보이고 있으며 증권사 파이퍼 제프레이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높인 데 따라 액션 카메라 업체 고프로는 3.5% 상승세입니다. 지방은행인 PNC뱅크는 지난 분기 예상을 상회한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순이자 마진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에 1%의 약세입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연기금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채권의 비중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주식을 앞질렀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S&P 기업 중 50대 연기금이 운용하는 자산은 지난해 현재 9,417억 달러로 이 중 41%가 채권에 37%는 주식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골드만삭스가 관련 자료를 내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채권의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지역의 제조업 지수가 예상 밖의 부진을 보였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에 따르면 4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마이너스 1.2를 기록해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월의 지수는 플러스 6.9였으며 전문가들은 4월 지수가 3월보다 상승한 7.17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3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를 시작으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월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지수의 경제지표와 골드만삭스,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시티그룹, 필립 모리스, 슐럼버거, 마텔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자, 미국 시장까지 보고 왔습니다. 자, 밤늦게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